자, 이어서 여러분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노인에 대해 카이 킬리우스가 한 말은 그가 다음 식구에서 말한 것보다 더 적절한 것 같네. 노년이여, 네가 올 때 다른 해양만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오래 사는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쯤은 나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는 원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될 것이네. 보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젊은이들도 가끔 부닥치겠지. 카이 킬리우스의 다음 식구는 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은이는 카이 킬리우스가 한 말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컨대 노년이 되어 가장 비참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년은 성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치? 마치 현명한 노인들이 훌륭한 자질을 타고난 젊은이들을 보고 좋아하고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노년이 더 수월해지듯이 젊은이들도 덕을 닦도록 이끌어주는 노인들의 지도를 좋아한다네. 자네들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못지않게 나도 자네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나는 생각하네. 자네들도 보시다시피 노년은 해이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노년은 해이하고 게으르다는 말에 밑줄 그으시고 그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편견이지요. 사회적 편견. 바쁘고 언제나 무언가를 행하고 실천에 옮긴다네. 하지만 현실은 노인들도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물론 각자 지난날에 기울이던 노력에 상응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말일세,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것을 더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네.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솔론의 경우가 그러하네. 우리도 알다시피 그는 자기가 날마다 무엇인가를 더 배우면서 노인이 되어간다고 자신이 쓴 식구에서 자랑하고 있으니 말일세. 나도 그렇다네. 나는 노인이 되어서야 그리스어를 배웠으니까 말일세. 나는 마치 오랜 갈증을 식히려는 것처럼 열심히 그리스어를 배운 까닭에 자네들도 들었다시피 내가 방금 인용한 문장들을 알게 된 것이네. 또 소크라테스가 고대인들이 즐겨 배우던 현악기를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나도 그렇게 해보기도 하였다네. 아무튼 그리스어만큼은 나는 열심히 배웠다네. 그렇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활동하기 어렵다는 말에 대해서도 또 반박하는 거죠. 자, 9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앞에 8장까지는요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면 무엇에 대한 반박이었냐면 이 첫 번째 편견, 노년은 활동할 수 없다, 요거에 대한 반박이라면 9장부터는요 이 두 번째 견해에 대한 반박인데 우리의 몸을 허약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나는 젊었을 적에 황소나 코끼리의 힘을 원한 적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청년의 체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네. 이것이 노년의 약점에 관한 두 번째 주제니까 하는 말일세. 사람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되 매사를 자기 힘에 맞게 행해야 한다네. 크로토나 출신의 밀론의 발언보다 더 경멸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이미 노인이 된 뒤에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두 팔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하네. 아, 이것들은 이미 죽었구나. 그러니까 밀론은 원래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과거에는 몸이 좋았는데 늙고 나서 자신의 두 팔을 보고 이미 죽은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대는데요. 지은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대만큼 죽지는 않았소. 이 수다쟁이에요. 그대가 명성을 얻은 것은 그대 자신의 덕분이 아니라 그대의 허파와 팔 덕분이었으니까. 그런 말은 섹스투스 아일리우스도 하지 않았고 그보다 훨씬 전에 티베리우스 코른카니우스도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도 하지 않았네. 그들은 같은 시민들에게 입법을 내준 사람들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던가. 웅변가들은 노년이 되면 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네. 웅변가로서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뿐만이 아니라
허파와 체력에도 달려있기 때문일세.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광채를 발한다네. 내 나이가 얼마인지 자네들도 알고 있지만 아무튼 나는 아직도 그러한 목소리의 광채를 잃지 않고 있네. 그러나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조용하고 차분한 연설이네. 달변인 노인의 침착하고 부드러운 연설은 그 자체로 청중의 호감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네. 그리고 몸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여도 스키피오나 라일리우스 같은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할 수도 있을 것이네. 노년이 되어 열성적인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랬죠. 그래서 노년이 되었지만 이 목소리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온갖 종류의 과제와 임무에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노년에 남겨두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후배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멋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그나이우누스 스키피오와 푸블리우스 스키피오는 그리고 자네들의 조부님들이신 루키우스 아이밀리우스와 너무 어렵지? 이해해줘야 돼. 그 다음에 푸블리우스 아프리카누스는 행복해 보였네. 고귀한 젊은이들이 그분들을 따라다녔으니 말일세. 연로하여 기력이 쇠해졌다 해서 고귀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네. 그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건 실은 노년 탓이라기보다 젊었을 적에 방탕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네. 젊어서 쾌락을 쫓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늙어서 몸이 허약해지기 마련이니까. 예컨대 크세노폰에 따르면 퀴로스는 고령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는 노년이 되어도 젊었을 때보다 더 허약해졌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네. 나는 소년 시절에 루키우스 메텔루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는 두 번째로 집정관을 역임한 지 4년 뒤에 대사제가 되어 22년 동안이나 그 사제직을 맡아보았네. 그런데 그는 고령이 되어서도 청년기가 그립지 않을 만큼 원기가 왕성했다네. 이와 관련해 나 자신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 같은 노인의 특권이며 내 나이에는 허용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일세.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의 관리가 병행이 된다면 노년이 되어서도 충분히 허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장 부분이었는데요. 이어지는 11장 부분도 사실은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연결될 거거든요. 그 컨셉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설사 노년이 되어 체력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노년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네. 그러니까 내 나이쯤 되면 법률과 관습에 의해 체력이 필요한 공공봉사에서 면제가 된다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도 요구하지 않는다네. 한데 어떤 임무나 인생의 과업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인들이 허약한 것도 사실이네. 아쉽지만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죠. 부분적 인정 적으시고. 하지만 그것은 노년의 특징적인 약점이 아니라 나쁜 건강 상태의 공통된 약점이네. 그렇기도 하죠. 젊어도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푸블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아드님은 얼마나 허약했던가. 자네 양아버지 말일세. 스키피오, 그분은 허약했다기보다 건강이 아예 없었다고 해야겠지. 그렇지 않았던들 그분은 우리나라의 제2의 빛이 되었을 것이네. 그분은 아버지의 고매한 정신에 풍부한 학식을 겸비하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젊은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판에 간혹 노인들이 허약하다고 해서 뭐가 그리 호들갑을 떨 일인가. 라일리우스와 스키피오여, 사람들은 노년에 대항해야 하며 노년의 약점을 근면으로 보완해야 하며 마치 질병을 대할 때처럼 노년에 맞서 싸워야 하네. 그리고 건강을 고려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되며 체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네. 몸만 돌볼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은 더 돌보아 줘야 하네. 그러니까 노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죠.
기름을 대주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듯 기름의 밑줄, 기름은 활동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뭐냐? 마음과 정신. 비유하는 거 알아야 돼. 기름은 활동, 등불은 마음과 정신. 마음과 정신도 노년이 되면 꺼지기 때문일세. 육체는 힘든 운동을 하면 지쳐 무거워지는 반면 정신은 활동을 하면서 가벼워진다네. 카이 킬리우스가 말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노인들이란 귀가 여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무기력한 노인들을 두고 한 것인데, 이는 노년의 모두에게가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꾸벅꾸벅 조는 노인들에게만 해당한다네. 뻔뻔스러움과 격정이 노인들보다는 젊은이들의 특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젊은이들이 아니라 불량한 젊은이들의 특징이듯 노망이라고 불리는 노년의 어리석음도 모든 노인이 아니라 경솔한 노인들, 그들의 특징이라네. 아피우스는 눈 몰고 늙었어도 건장한 아들넷과 딸 5과 많은 가솔과 보호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네. 무기력하게 노년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활처럼 팽팽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네. 그는 자신의 식구들에 대해서 권위뿐만 아니라 명령권도 갖고 있었네. 그의 노예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자식은 그를 존경했네. 그래서 모두들 그를 사랑했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손조들의 관습과 규율이 지배했네. 노년은 이처럼 존경스러운 것이라네. 노년이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 영역을 지배한다면 말일세. 나는 노인 같은 데가 있는 젊은이를 좋아하듯이 젊은이 같은 데가 있는 노인을 또 좋아한다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육체는 늙었어도 정신은 늙지 않을 테니까 말일세. 특별히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건강 얘기를 하고 있죠. 몸은 늙었어도 정신이 건강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기원론의 제7권을 집필 중이라네. 고대 기록을 모두 수집해야 되고 유명한 소송 사건에서 내가 변호사로서 행한 모든 연설들을 이제야 손질하고 있다네. 복점관과 사제와 시민 생활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리스 문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네. 그리고 기억력을 훈련하기 위해 피타고라스 학파의 방식에 따라 내가 낮에 말하고 듣고 행한 모든 것을 저녁에는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네. 이것이 나의 지적 훈련이고 정신을 연마하는 방법이라네. 그리고 그로 인해 땀 흘리고 애쓰는 동안 체력이 떨어졌음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네. 나는 친구들에게 법률에 관한 조언도 해주고 가끔 원로원에 등원해 오랫동안 숙고한 안건들을 자진해 발의하며 내 견해를 피력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지 체력이 아닐세. 설사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바로 그 일들을 숙고해 보는 것도 내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네. 헌데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온 생활 덕분이라네. 늘 이런 공부와 연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노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네. 이처럼 인생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노년으로 넘어가며 갑자기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꺼져 간다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라고 체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일에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정신만 건강하다면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 풀면서 또 구체적인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